안녕하세요, 젠틀길입니다. 오늘은 제 어릴 적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아토피가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제가 5살 때 맹장염이 걸렸었고, 그리고 맹장 수술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이렇게 마르고 야위어 보였나 봐요. 그 전까지는 저는 뭐 음식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던 것 같고 마른 편이었는데, 이게 안쓰러워 보였었던지 저희 어머니께서 한약을 한번 지어주신 거죠.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한약이라는 게 가족 누구나 다 먹고 주변 사람 누구나 이렇게 한 개씩은 지어 먹는 게 유행이었던 것처럼 번져 있었거든요. 그렇게 어머니께서 지어주신 한약을 먹었는데, 저희 형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맛이 없다고 잘 안 받아 먹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부모님 칭찬이 좋아서 다 받아 먹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지나고 보니까 화근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음식도 좋아하고 살도 쉽게 찌고 이런 체질로 바뀐 거죠. 한약을 먹으면 체질이 바뀐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바뀌기도 했었고요. 그렇게 9살이 되고 10살이 되고 하면서 아토피가 눈 주변부터 시작을 해서 이마로 올라가고 목 주변, 그리고 팔 접히는 부분이나 이런 아토피가 많이들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부위들에 하나둘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중학생이 됐을 때는 더 증상이 심해져서 이마가 더 좀 심해지고요. 좀 까무잡잡하게 태선화라고 하죠. 피부가 거칠어지면서 코끼리 이런 가죽처럼 되고 각질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마에 주름도 생기고 좀 피부가 칙칙하게 돼가는 이런 증상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이 이제 흑맛박이라고 놀리기도 하고요. 이마 쪽을 많이 긁다 보니까 눈썹 부분도 많이 긁어서 그런지 눈썹이 많이 빠졌고요. 그래서 모나리자라는 별명도 이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가져오진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관심이 있지 않았던 터다 보니까 그랬는데, 오히려 그런 가려움증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 긁으면서 통증이나 이런 것들을 참으면서 오는 스트레스들이 더 심했던 것 같아요. 밤에 잘 때도 막 긁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형님이 그 소리를 되게 싫어했었거든요. 마른 피부를 긁을 때 이렇게 벅벅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굉장히 큰 소리가 생각보다 나거든요. 그런 소리 때문에 형님이 많이 화도 냈었고 핀잔도 졌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저와 많이 싸우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저도 제 스스로의 성격이 굉장히 민감하구나라는 생각들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고등학생이 되고요. 고등학생이 됐을 때는 저는 계속 해외에서 유학 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식습관이라든지 생활습관 이런 것들이 잘 케어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학생이 혼자 나가서 얼마나 잘 케어를 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증상은 점점 더 심해졌고, 심했을 때는 피와 진물이 옷에 엉겨 붙어서 고개를 이렇게 돌리거나 몸을 움직이거나 하게 됐을 때 피와 진물이 눌러붙었던 옷들이 떨어지면서 딱지가 떨어져 나가는 고통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느껴야만 했었거든요. 그나마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었던 건 샤워하러 들어갈 때 옷을 입은 채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최대한 움직임 없이 들어가서 물을 그냥 그대로 다 적셔버리면 옷이 이렇게 젖으면은 좀 이렇게 떼내기가 쉽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통증을 좀 참았던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뭐 50m 당장 앞에 있는 교실에도 들어가지 못해서 그냥 기숙사 방에 내내 하루 종일 있는 그런 시간들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아토피가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가려움증과 이런 통증 같은 것들 때문에 오는 민감함, 예민함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주변 사람들한테 쉽게 짜증을 내고요, 쉽게 화를 내고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게 참 모르는 사람이 보면 좀 이게 지랄 맞은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이게 심할 때는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 내 컨디션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는 사람한테도 화를 내고 짜증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형님은 지금도 제 성격이 지랄 맞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 가족뿐만 아니라 그냥 주변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뭐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인데도 저를 보고 걱정해주는 사람한테 짜증을 내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저 스스로도 제가 그랬던 제가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컨디션이 안 좋거나 심할 때는 외부에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걸 꺼려 했었어요. 그냥 집에서만 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들을 피하는 상황들도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시간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제 얼굴에는 어릴 때 있었던 그런 해맑은 웃음 같은 것들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인이 되고 뭐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케어를 해 나가면서 조금씩 나아지니까 정신적인 부분들도 케어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지만 이런 부분들이 아토피가 있으신 분들을 방치하게 됐을 때, 이런 증상들을 방치하게 됐을 때 발생하게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주변에서 까칠한 사람, 민감한 사람으로 평판을 받고 딱히 좋은 사람으로 기억에 남지 않게 되는 상황을 넘어서 집중력이 흐트러지거나 학습 능력이 떨어지면서 주변에 사회적으로 이렇게 정상적인 역할, 그러니까 좋은 역할들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들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아이들이 또는 내 아이가 아토피가 있다고 한다면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아니면 크면 괜찮아질 거야, 이런 식으로 쉽게 넘어가지 마시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잘 케어해 주시고 낫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부적인 케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습관들, 생활 습관, 식습관 같은 것들을 케어를 해줘야만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케어해 나가는 방법은 저는 해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해독이라고 하는 개념이 좀 포괄적이기는 하지만 저는 제가 직접 경험하고 공부해서 만들어 나간 관리법들이 있고요. 지금은 이것들을 사명감을 가지고 직업으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알고 많은 분들이 이 정보들을 통해서, 이 관리들을 통해서 아토피가 개선되고 나아질 수 있기를 바라고, 인터넷에 해독이라는 것을 검색을 해보면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잘못된 정보들도 많고요.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정보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색을 해보시다가 정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저에게 꼭 문의를 주시고요. 제가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공유해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이런 채널이, 또는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가 이런 아토피형 분들이 조금 더 나은 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플랫폼이 됐으면 좋겠고요. 정말 필요한 정보들을 함께 공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플랫폼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잘 관리하고 꾸준히 만들어 나갈 테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